내성 발톱 때문에 MRI 촬영까지 한다. 그건 조금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병원으로 이송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했는데 네. 마치 그 계란초밥을 연상시키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이렇게 폭 쌓여서 가셨었죠.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공인이긴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재소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불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이동용 침대 네. 거기다 눕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과연 병원 측도 적절했는가? 그래놓고 MRI를 찍었는데 방사능의 힘으로 싹 다 나으셨는지 네. 나올 때는 마스크 하나만 딱 끼고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들어갈 때 그 이불을 감싼 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7월 말인데 엄청 네. 습하고 더운데 네. 엄청 두꺼운 이불을 그냥 머리카락 조금 남기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에는 완전 땀이 완전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카락만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류의 진료를 받았는지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에는 내성 발톱에 의한 합병증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족부 쪽에 MRI를 찍은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구치소 화장실 문턱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성발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뭐 문지방에 이제 발 앞에가 딱 찍혀가지고 아야타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미련한 건지 저는 이거를 뭐 한 두세 번 이래가지고 발이 그렇게 다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뭐 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발 구조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로 어떻게 문지방에 찢는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 네. 찾아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가 쓰는 방은 확실히 그 문턱이 있어요, 화장실에.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독실에는 문지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임시 가림막 하나만 있는 정도라서 네. 그 방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예우를 해줄 거라면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 그렇죠. 방에 왜 자꾸 계속 놔두는지 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네. 근본적인 해결점은 제시해주면 되잖아요. 원래 가야 될 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박근혜 씨가 받는 이 황제 진료 이런 류의 진료들은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중병이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외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료 자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박근혜는 고작 내성발톱 하나로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이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과잉 의존 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게 재판을 못하게끔 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연기력이 잘 안 받쳐주나 봐요. 이게 7월 10일, 11일, 13일에는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불참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4일 날 재판을 출석할 때는 조금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8일 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날에는 그 특별한 그 걸음걸이 징후가 없었다 그런 마치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다른 쪽 다리를 전다거나 착각하는 거야. 네. 왼발이었나 오른발이었나 뭐 이러면서 아이 모르겠다 그냥 절지 말자 뭐 이러면서 어차피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뭐 이러면서 박근혜 씨가 받는 일단 이런 예우 이런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네. 나온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혁신위의
위원들이 구성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네. 하니 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그 국민의당이 얘기했었던 머리 자르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머리 자르기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하지? 그러면 애초에 그 아메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게 없고 하나의 플라나리아. 네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 그 잘라도 예.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생이 되고. 네.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이 되냐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존립을 해서는 안 되는 당이다라는 건 이제 촛불 시민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집회도 했었고,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가 우리가 걸었던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름만 바꿔서 자유한국당. 그럼 자기들 보수를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박근혜라는 상징성 인물을 제거하고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그런 류의 그래서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매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요. 네. 그 조선시대의 왕들, 그러니까 왕세자의 그 모자를 보시면요, 이게 매미 날개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미 날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죠. 네네. 어린 매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매미가 이렇게 매미 날개가 이렇게 제껴져 있는 그 신하들의 말을 예. 잘 경청해서 정치를 잘 하라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대요. 그 매미 날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했어야 할 일들은 박근혜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꾸짖고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한몸통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비롯한 그 세력들에게 얼마나 부역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악질적인 법안, 그다음에 만의 언행들, 그런 부분으로서 국민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나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와서 자른다? 그러니까 네. 얘네들의 그런 정신 세계는 보통 우리가 남이 간데 이럴 땐 우리는 남이다. 사실 남이었어. 너와 나는 남이야. 막 이러면서.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나라당 때부터 잘 이용한 거죠. 박근혜라는 캐릭터를 잘 이용하다가 503번을 데리고 계속 가기에는 자기들 그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박근혜를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뭐 입금이 계속 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의원들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이 끝날 때쯤에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던데 네. 제가 예상을 해본 거는 네. 일단은 김무성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김무성 예. 왕의 귀환이야? 출당론 하면 김무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옥새 들고 뭐 그런 것까지 했으니까. 근데 김무성이 지금 바른정당에서 다시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건 김무성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거보다 더 큰 무리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면 뭐 바른정당을 다 흡수하려고. 네, 바른정당과 흡수한다던가. 네. 국민의당 흡수하시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뭐 안- 안철수가. 거기는 이제 재활용품만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유유상종이라고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거 하겠죠. 뭐 일단 우리끼리의 그냥 예측인데 뭐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구치소 화장실 문턱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성발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뭐 문지방에 이제 발 앞에가 딱 찍혀가지고 아얏 하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냥 이거는 미련한 건지 저는 이거를 뭐 한 두세 번 이래가지고 발이 그렇게 다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네. 뭐 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발 구조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로 어떻게 문지방에 찢는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 네. 찾아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가 쓰는 방은 확실히 그 문턱이 있어요, 화장실에.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독실에는 문제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임시 가림막 하나만 있는 정도라서 네. 그 방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예우를 해줄 거라면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 그렇죠. 방에 왜 자꾸 계속 놔두는지 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네, 근본적인 해결점은 제시해주면 되잖아요. 원래 가야 될 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박근혜 씨가 받는 이 황제 진료, 이런 류의 진료들은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중병이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외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료 자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박근혜는 고작 내성 발톱 하나로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이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과잉 의존 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게 재판을 못하게끔 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연기력이 잘 안 받쳐주나 봐요. 이게 7월 10일, 11일, 13일에는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불참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4일 날 재판을 출석할 때는 조금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8일 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날에는 그 특별한 그 걸음걸이 징후가 없었다, 그런 마치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다른 쪽 다리를 전다거나. 착각하는 거야. 네. 왼발이었나? 오른발이었나? 뭐 이러면서. 아니, 모르겠다. 그냥 절지 말자. 뭐 이러면서. 어차피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뭐 이러면서. 박근혜 씨가 받는 일단 이런 예우, 이런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하면요, 이게 매미 날개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미 날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죠. 네네. 어린 매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매미가 이렇게 매미 날개가 이렇게 제껴져 있는 그 신하들의 말을 예. 잘 경청해서 정치를 잘 하라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대요. 그 매미 날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했어야 할 일들은 박근혜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꾸짖고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한몸통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비롯한 그 세력들에게 얼마나 부역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악질적인 법안, 그다음에 만의 언행들, 그런 부분으로서 국민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나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와서 자른다? 그러니까 네. 얘네들의 그런 정신 세계는 보통 우리가 남이간데, 이럴 땐 우리는 남이다. 사실 남이었어. 너와 나는 남이야. 막 이러면서.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나라당 때부터 잘 이용한 거죠. 박근혜라는 캐릭터를 잘 이용하다가 503번을 데리고 계속 가기에는 자기들 그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박근혜를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뭐 입금이 계속 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내성 발톱 때문에 MRI 촬영까지 한다, 그건 조금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병원으로 이송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했는데, 네. 마치 그 계란초밥을 연상시키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이렇게 폭 쌓여서 가셨었죠.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공인이긴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재소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불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이동용 침대 네. 거기다 눕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과연 병원 측도 적절했는가? 그래놓고 MRI를 찍었는데 방사능의 힘으로 싹 다 나으셨는지 네. 나올 때는 마스크 하나만 딱 끼고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들어갈 때 그 이불을 감싼 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7월 말인데 엄청 네. 습하고 더운데 네. 엄청 두꺼운 이불을 그냥 머리카락 조금 남기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에는 완전 땀이 완전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카락만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류의 진료를 받았는지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에는
뇌성 발톱에 의한 합병증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족부 쪽에 MRI를 찍은 것 같은데 전 한국당 혁신위에서 네. 나온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혁신위 위원들이 구성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네. 하니 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그 국민의당이 얘기했었던 머리 자르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머리 자르기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하지? 그러면 애초에 그 아메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게 없고 하나의 플라나리아. 네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 그 뭐 잘라도 예.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생이 되고. 네.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이 되냐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존립을 해서는 안 되는 당이다라는 건 이제 촛불 시민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집회도 했었고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가 우리가 걸었던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름만 바꿔서 자유한국당. 그럼 자기들 보수를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박근혜라는 상징성 인물을 제거하고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그런 류의 그래서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매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요. 네. 그 조선시대의 왕들, 그러니까 왕세자의 그 모자를 보시면